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47회 한국어 능력시험 풀이하고 있는데요. 읽기 2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은 보통은 소설이나 수필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 약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찾으세요. 나를 찾아서 그 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나를 찾고 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리고 나 말고 누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계산원으로 일하러 오라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40을 넘은 늦은 나이 때문이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40을 넘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격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용기를 냈다. 남편이 있다고 하니까 여자고 결혼을 한 사람. 그러나 계산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신입 직원 교육을 받는데 주의사항을 수첩에 적어가며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며칠 뒤 일을 시작한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다. 새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원,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식당이나 이런 곳에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자, 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하네요. 어떡하지? 걱정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부터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등에서 땀이 흘렀다. 모든 게 미숙했다. 계산을 잘못해서 창피한 적도 많았다. 그래도 사람을 대하다 보니 웃을 일도 있었다.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였다. 서투른 영어를 총동원해서 말을 건네려고 하자 그가 봉투 하나 주세요 라며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닌가. 순간 놀라면서도 속으로 웃음이 났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단어를 신경 쓰지 말고 모르는 단어를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여자예요. 오랜만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계산원은 해보지 않았어요. 계산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하러 간 첫날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손님이 막 갑자기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외국인이 왔어요. 안 그래도 긴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영어를 생각하면서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말로 봉투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도 웃음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결혼한 아주머니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거를 빨리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단어도 그냥 그 장면만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일단 요 문제는 23번 먼저 한번 풀어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풀어본 후에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여러분 토픽 시험 치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23번 먼저 볼게요. 23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 뭐죠? 등에서 땀이 흘렀다. 나는 일을 잘 못해요. 첫날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아요. 등에서 땀이 흘렀다. 무슨 뜻일까요? 짜증 아니고 실망 아니고 불만 아니고 당황스럽다. 요거죠. 네. 당황스럽다. 4번이 답입니다. 짜증은 조금 뭐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짜증이 날 틈이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라는 것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실망스럽다라고 말하죠. 불만이라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손님이 있는 거야? 왜?
근데 등에서 땀이 흘렀다. 요거 사실은 식은땀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어쨌든 너무 긴장하고 너무 당황할 때 등에서 땀이 나죠? 당황스럽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24번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남편의 격려 덕분에 계산 실력이 늘었다. 뭐 첫날인데요. 그쵸?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영어로 대화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영어로 했는지. 근데 외국인 손님이 나한테 한국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했다는 아니에요. 땡. 나는 늦은 나이였지만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다. 네. 40이 넘었다. 40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신입 직원 교육을 받을 때 수첩을 잃어버렸다. 수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수첩에 막 많이 써놨는데 금방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거 아니고요. 남편이 격려 덕분에 계산 실력이 늘었다. 격려한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죠. 여기는 남편 격려는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계산 실력이 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자세한 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여러분 글 보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 어려워요, 여러분? 고민에 빠졌다. 40을 너무 늦은 나이 때문이었다. 격려해주는 남편. 격려하다. 잘할 수 있어. 이게 격려하다입니다. 아이, 뭘 잘할 수 있어. 당신은 다 잘하잖아. 할 수 있어. 이런 게 격려입니다. 남편 덕분에 용기를 냈다. 아,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갈까? 가지 말까?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용기를 내는 거. 계산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쉽고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만만하다가 너무 쉽고 간단하다, 쉽게 볼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았다 하면은 간단하고 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신입 교육 직원을 봤는데 주의사항을 수첩에 적어가며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일쑤라고 하면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일쑤입니다. 여러분도 단어를 외우면 잊어버리기 일쑤죠? 선생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뭐뭐기 일쑤다 형태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어떤 때 쓰는 표현이죠? 캄캄한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이럴 때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까매요.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가득하고 그 다음에 너무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눈앞이 캄캄하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드는 손님이 계속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들어와요. 밀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있는 쪽으로 뭔가가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드는 손님들. 등에서 땀이 흘렀다라고 하면 실제로 등에서 긴장했을 때 땀이 흐르기도 하죠. 그래서 등에서 땀이 흘렀다라고 하면 긴장했다 또는 당황했다 다 괜찮습니다. 미숙하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 어떤 것을 우리가 처음 하면 다 미숙해요. 그쵸? 익숙하지 않아요. 계산을 잘못해서 창피한 적도 많았대요. 실수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막 고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손님도 많은데 내가 실수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도 사람을 대하다 보니 웃을 일도 있었다 해서 서투른 영어 잘 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 익숙하지 않다 또는 능숙하지 않다, 잘 못하다라는 거 다 괜찮습니다. 총동원하다, 다 가지고 오는 게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를 이 단어, 맞아, 이 단어, 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생각해 가지고 갖고 와서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다 불러서 생일 파티를 했다. 친구들을 총동원해서 생일 파티를 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건네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을 건네다 라고 하면은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을 듣고, 요거를 말을 건네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선물을 건네다. 엄마 후추 좀 주세요. 후추를 건네다. 이렇게 나한테 좀 멀리 있는 거 좀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친구가 그거 후추 또는 소금을 이렇게 집어서 나한테 주죠. 그럴 때 건네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건네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용 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계산 실력이 늘었다 아니고 남편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영어로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손님이 한국말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수첩 잃어버린 거 아니고 수첩에 다 적었는데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했으니까 4번 아니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요즘에는 40 넘은 거 뭐 늦은 나이도 아니죠. 그죠? 40이 넘었다고 누가 늦은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요렇게 해서 중급 부분 여러분 문제를 마쳤습니다. 23번, 24번까지가 중급 문제예요. 25번부터는 고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요 23번, 24번 문제는 그냥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23번 먼저 풀고 24번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